투자를 매번 잘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투자에는 삼진 아웃이 없다. 버핏의 얘기죠. 근데 내가 가끔 뭐 공이 네. 종목이 안 보면 안 하면 된다. 네, 그렇죠. 야구는 꼭 해야 돼요. 내가 뭐 투 스트라이크 먹고 나도 계속 네. 들어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건드려 가지고 파울이라도 만들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난 죽으니까. 그러니까 버핏은 투자에 산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 되는 지식으로 꽉 채운 지식 편의점 오늘도 활짝 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뭐 그 야구 좋아하시고 네. 그다음에 워렌 버핏 미국의 투자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인물인데 테드 윌리엄스라는 미국의 보스턴 레드삭스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분 왜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 이분이 국가보훈부에서 7월 네. 호국 영웅 이달의 인물로 선정이 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테드 윌리엄스의 업적과 더불어서 그 테드 윌리엄스의 야구, 테드 윌리엄스의 또 굉장히 광팬이 워렌 버핏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구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 1탄이었고 오늘은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2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상권 전무님 또 야구 좋아하시는데 예, 요새 한화 야구 잘해서 좋으셨겠어요. 예, 좋습니다. 아니 저는 요새 LA 에인저스가 네. 생각보다 요새 잘 못하잖아요. 오타니 네. 쇼헤이 그래서 다른 팀 갈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오타니는 어디로 가려나? 저는 오타니 부모가 더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예, 가족들이랑 오타니가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사람인데 네.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 그건 이제 오타니의 삶, 오타니의 삶이고 네. 부모들이나고 그다음에 뭐 가족 형제인가 누가 있는데 똑같이 그냥 조용히 그냥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는 것이 뭐 네. 사는 집도 똑같고. 정말요? 예, 그래서 네. 야 이게 오타니란 그 선수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과처럼 간다 그러면 저는 정말 위대한 선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는 많아도 여러분들 그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야구 때 제가 스포츠 중계보다가 그 해설가가 한 얘기인데 위대한 선수는 드문 거거든요. 진짜 고우트가 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위대한 네. 선수가 되겠죠. 그래요. 그런 자질이 아마 가족들의 그런 태도에서 있지 않을까. 그냥 존재로 대단해요, 사실. 그럼요. 아니 그 인물에 투타 겸장에 예. 그래요. 오타니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배도 아프네요. 그래요. 오늘 지식 편의점 주제가 야구와 투자. 일단 예. 주제가 재미있는데요. 예. 테드 윌리엄스 마지막 사할 타자. 그쵸. 이게 가능합니까? 사할 타자? 1941년도에 테드 네. 윌리엄스가 사활을 치는 이후에 단 한 명도 지금까지 사활 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입에 붙지가 않아요. 예.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사활 타자. 네. 그러니까 사실 야구에서 인류 타자의 기준이 3할이거든요. 사할이니까 정말 넘사벽 타자인 거죠. 근데 더 대단한 건 1941년도 그 사활을 칠 때 그 더블헤더 경기였었는데 그날 타율이 0.3999 뭐 3할 9푼 9리 뭐 5니까 요 정도가 되면은 사활로 인정해 준대요. 그러니까 감독이 이 기록을 너무 지키고 싶어서 그날 선발 라인업에서 뺐는데 테드 윌리엄스가 가서 항의를 했죠. 자신이 오늘 안타를 못 치면 그건 사활 타자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사활을 달성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두 경기를 다 출장을 해서 사활을 치죠. 야 대단하다. 네. 저 같으면은 당당하게 저는 그만 치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요. 이게 멋진 선수라는 건 알겠는데 아니 전설의 메이저리거라는 건 알겠지만 우리나라 국가보훈부가 7월 호국의 영웅으로 선정을 했다? 예, 이분이 한국전 참전 용사였어요. 그 와중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30대 초에 그 해병 항공대 조종사로 한국에 참전을 했었고 실제로. 예, 실제로 했었고 이분이 예비역 해병대 대위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35살에 한국 전쟁을 마치고 가서 복귀한 해 3할 4푼 5리를 쳤죠. 아니 이 형님은 실존인물 예. 맞죠? 근데 더 네. 대단한 거는 이분이 전쟁을 또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네. 또 군대 입대를 합니다. 또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야구와 입대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전투기 비행 훈련 교관으로 일하면서 야구를 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진주만 이제 폭격을 일본이 한 네. 다음에 그게 이제 사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전쟁이 되게 되는데 진주만 그런 실전 배치를 이제 앞두고 전쟁이 당연히 운 좋게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때도 뭐냐면 24살 때부터 26살 때까지고요. 2년 동안 또 그 한국 전쟁 또 그 30대 초에 2년이었었으니까 20대 중반 3년, 30대 초반 2년에서 총 5년이니까 이 시기가 그 선수의 입장에서 최고의 전성기예요. 가장. 네. 그러니까 전성기에 5년을 뛰지 않고서도 이 기록을 세운 사람인 거죠. 와.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나 대단하게 보는 거고 그리고 뭐 그 조국이 자기한테 부여된 임무도 전혀 빠지지 않고 가서 실제로 한국에 와서 근무도 했던 분이고. 예. 야, 근데 일단 알겠어요. 그 일단 애국심 알겠고 대단한 메이저리거라는 것도 알겠는데 예.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이게 지식 편의점이잖아요. 예. 우리 투자와 관련해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테드 윌리엄스 이 멋진 형님이 우리 투자와 관련해서 배우는 이 시간에 등장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테드 윌리엄스는 워렌 버핏이 자기 사무실에 테드 윌리엄스의 사진을 붙여놓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보고 이제 항상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먼저 그 드린 얘기가 확률적 사고입니다. 확률. 왜 이렇게 확률적 사고가 중요한가? 네. 어떤 의사결정이나 할 때. 그러니까 야구는 타자가 확률적으로 실패해도 인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구기운동이라고 테드 윌리엄스 책 앞부분에 얘기해요. 왜냐하면 10번 나와서 7번이나 죽었는데 인류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골프 선수가 7번을 실패하면 그다음에 볼링 선수가 공을 7번을 옆에 빠뜨리면 네. 축구 선수가 스트라이커가 결정적인 찬스 10번 중에 7번의 골을 못 넣으면 그들은 뭐 이루 선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격이 없는 선수가 되겠죠. TV에서 만날 수 없게 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야구는 7번을 죽어도 인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스포츠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서 그 3번의 승리 확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테드 윌리엄스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30%의 확률을 내가 얻을 것이냐. 우리가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하락할 확률이나 상승 확률보다도 어떤 분들은 하락의 확률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뭐 이런 것처럼 확률적인 사고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능력 범위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 그 서클 오브 컴피턴스라고 그래서 이건 뭐 그 워렌 버핏 책이나 찰리 먼거 파트너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나오는 얘기인데 전형적으로 이제 테디 윌리엄스 얘기에서 그 이 능력 범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능력 범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예요. 그 테드안에서 그 네. 얘기예요. 내가 어떤 유형의 타자 스타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기가. 그리고 또 이 찰리 먼거, 버핏의 파트너는 찰리 먼거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아는 것보다 무엇을 모르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게 딱 소크라테스의 얘기와 똑같아요. 현자들은 자기가 모르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그쪽에 무지해. 예, 그쪽에 그쵸. 함부로 덤비면 안 돼. 그에 대해서 알아야 그러니까 제가 한다. 살면서 느끼는 건데 세상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 제일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떤 의견에 네. 대해서도 자기가 아는 것처럼 대화할 때 코멘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뭐 옛날에 그런 기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대화를 하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그럴 수 없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몸보다는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인 거죠. 아. 실천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테드 윌리엄스가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테드 윌리엄스 내가 보기에 가장 훌륭한 타자인 레프티 오드리라는 타자가 한 얘기를 인용을 합니다. 자기가 보기 훌륭한 타자가 타격에서 실패하는 것은 3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지하거나 아, 미적거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투자에서 실패하는 거는 무지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중요한 순간에 결정 안 하고 미적거리거나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에 두려워하거나 이런 건 실패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바꿔보게 되면 능력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면 거기서 내가 무지하지도 않고 미적거릴 이유도 없죠. 그다음에 내가 두려울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이니까.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죠.
야, 근데 말은 쉬운데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게으르거나 교만하거나 쫄보가 되지 말라는 건데 엄청 부지런하고 교만하지 않으면서 쫄보도 아니기가 이게 쉽습니까, 전무님? 우리가 이제 막 부지런한 것도 이제 뭐 새벽에 일어나서 막 하시 바지런 그런 것도 부지런함이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좀 게을러도 그 어떤 호기심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전 그거는 충분히 투자는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고 뭐하죠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제가 한 말은 알지만 지적인 노동이다 지적인 게임에 가깝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품을 팔고 내가 답사를 해야 하고 물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업 탐방을 하시는 분들 많고 답사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분석하는 이 지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보다는 호기심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이제 공부하려는 태도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목돈연구소도 맨날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에서 실패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미적거리거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테드 윌리엄스를 추종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추종이라기보다는 테드 윌리엄스 얘기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테드 윌리엄스는 칠 때 모든 공을 잘 친 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전형적인 끌어당기기 타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시프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테드 윌리엄스 때문에 생긴 겁니다. 아, 정말요? 예, 극단적인 끌어치기, 당겨치기, 그러니까 완전히 풀 히터였던 거죠. 당기는 타자.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뭐 골고루 다 잘 쳤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테드 윌리엄스는 얘기 겁니다. 나는 내가 잘 아는 존에 들어온 공만 친 거예요. 그러니까 테드 윌리엄스는 스트라이크 존을 77개로 공을 넣으면 77개가 들어간답니다. 거기에. 예, 77개가 들어가는데 네. 자기는 뭐 이렇게 77개 중에 뭐 약간 옆에 나오거나 2인치 빠져나 이런 건 안 치고 한가운데 들어온 거. 내가 칠 수 있는 몇 개의 존을 딱 설정해 놓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치는 거예요. 아, 이게 테드 윌리엄스 존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요즘도 그 프로야구 중계 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타자들 보고 다 쫓아다니지 말고 정해놓고 치라 이런 해설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손흥민 존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에도. 예, 이게 이제 테드알 그런 식의 요즘은 이제 이런 것이 일반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야구에 대해 깊이 모르지만 이것이 시작된 게 테드 윌리엄스의 주장이에요. 테드 윌리엄스는 자기가 사활을 친 거는 다 잘 친 게 아니라 77개 중에 한가운데 드는 몇 개의 공을 내가 잘 친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넣을 수는 없죠.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야구 중계 보시면 스피드가 아무리 좋아도 제구력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스피드가 없어도 제구력이 있었던 유희관 선수 같은 경우 두산에 제가 싫어하는 팀이지만 죄송합니다. 하여튼 유희관 선수가 제구력으로 이제 속도는 느리지만 네. 한 거고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 우리 하나이글스 출신에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들면서 부상 당하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그걸 제구력으로 다 커버해서 타자들을 어렵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렇죠. 스트라이크를 만약에 양쪽 구석에 넣을 수 있으면 총 한 6군데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확률적으로 타자들은 스트라이크도 6개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체인지업도 6군데 다 넣을 수 있으면 벌써 6 곱하기 36개가 돼요. 확률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싱커도 던질 수 있고 이러면은 타자들이 유현진 공을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무한정 늘어나죠. 굉장히 늘어나죠. 어렵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구력이 있는 투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야구 게임이고 확률적으로는 투수가 유리한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드 윌리엄스가 얘기는 내가 잘 아는 영역을 설정해놓고 거기만 딥터치라는 겁니다. 아, 진짜 생각해보면 내가 타자다라고 생각하면 빠른 공 그 자체보다도 느린데 제구력이 좋다. 이게 진짜 까다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하나이글스 출신의 유현진 선수가 이제 자, 여러분이 지금 그런- 한화 팬이신 이상건 전무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해서 그냥 몇 놈만 패라.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테드 윌리엄스가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걸로 위대한 선수가 됐다. 네. 그러면 버핏도 내가 잘 알 수 있는 종목, 그쵸. 잘 할 수 있는 방식의 투자로 위대한 투자자가 됐다. 그쵸.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 버핏이 테드 윌리엄스를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테드 윌리엄스를 소개한 사람이 어찌 보면 버핏이에요. 아. 버핏이 테드 윌리엄스의 네. 그 책을 읽고 테드 윌리엄스 선수를 이제 좋아했기 때문에 소개를 한 건데 그러니까 투자를 매번 잘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투자에는 삼진 아웃이 없다. 버핏의 얘기죠. 근데 내가 가끔 뭐 공이 네. 종목이 안 보면 안 하면 된다. 네, 그렇죠. 야구는 꼭 해야 돼요. 내가 뭐 투 스트라이크 먹고 나서 계속 네. 들어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건드려 가지고 파울이라도 만들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난 죽으니까. 그러니까 버핏은 투자에 산진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네. 우리가 그 유명한 비유가 미스터 마켓인 거죠. 그 미스터 시장을 의화하는 거죠. 그 버핏의 선생님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예요. 나와 동업하는 사람인데 조울증 환자입니다. 이 사람 기분이 좋을 때는 자기 지분을 나에게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우울해지면 형편없는 가격에 자기 지분을 넘기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미스터 마켓이 제시하는 가격에 대해서 어떤 거죠? 가격에 대해서 내가 싸게 부를 때만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터 마켓에 동업은 하지만 미스터 마켓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고 미스터 마켓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이 조증이 왔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과 내 투자 의사 결정은 시장 가격에 시장의 미스터 마켓의 기분을 이용하는 거지 내가 미스터 마켓의 비율을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 내가 잘 아는 종목, 내가 잘 아는 투자 대상이 미스터 마켓이 좀 가격 형편없이 부를 때, 싸게 부를 때 그때 사면 된다라는 게 버핏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게 상투를 어렵죠. 잡고 움직이면 좋은데 그게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싼 건지 그 평가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자, 타격 포인트를 투자와 접목했을 때 배울 점이 있다,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려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원래 아는 게 이거야 그게 아니라 그 능력 범위라는 것 자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능력 범위라는 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투자가가 뭐 저는 더 못하지만 잘하시는 분들도 10종목을 사면 10종목이 다 승자는 아니에요. 그쵸. 예.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10종목이 다 패자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그쵸. 그건 예. 좀 곤란하죠. 예, 네. 되지만 사실은 그 외국의 어떤 유명한 그 아주 성장주에 투자하는 그 펀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꽤 유명한 펀드 한국에선 뭐 시판이 안 되니까 예를 드는 건데 그 회사의 어떤 펀드 매니저가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네 펀드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10종목 중에 8종목은 늘 실패를 했고 오. 그러니까 많이 오른 2개의 종목이 자기네 펀드의 역사적인 그 성과를 만들어 왔다. 그 펀드 한 100년 된 펀드인데 네. 한국에 아직 그런 펀드가 없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게 한두 개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야구가 아니니까 한두 종목으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것은 그 대단한 성과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종목수 가지고 가야 돼요. 분산이 좀 돼야 되고 이게 한두 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뭐 몇 억을 벌었대. 막 내 친구가 막 자기는 그 사람이랑 친한데 이게 들었는데 나보고 그거 너는 뭐냐 이거지. 솔직히.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고 나는 한 10에서 15%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분산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자기한테 맞아야 되고 내가 잘 아는 것으로 네.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테드 윌리엄스는 그리고 여러 가지 멋진 말도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가 귀담아 들어두면 나중에 투자할 때도 이게 마음가짐을 새기는 데 그쵸.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타격에 관한 나의 첫 번째 원칙은 테드 윌리엄스가 한 얘기입니다. 좋은 공을 골라치는 것이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네. 내가 좋아하는 코스로 들어오는 공을 때릴 경우에는 4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해피 코스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오면 안 친다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는다. 안 친다는 거예요. 굳이. 나한테 유리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얘기가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타순에서 대개 3번 타자였으니까 네. 잘 친 타자죠. 이후에 90%는 첫 번째 타석에서는 초구가 가운데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5%는 유인구를 잘 커트해냄으로써 투수가 정직한 공을 던지도록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만든 거예요. 그걸 제가 그러니까 대단해서 이렇게 뭐 타고난 것 같지만 이 사람 책을 읽어보게 되면 연습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연습이란 말이. 네.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근데 굳이 이 말을 투자에 접목해 본다면 타자에게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다. 본 적이 없는 공은 치지 마라. 모르는 것은 투자하지 마라. 복잡한 것은 파생상품 같은 거 복잡한 거는 투자하지 마시고 네. 모르는 거 투자하지 마시고 어떤 상품인데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약속하는 상품도 투자하지 마시고. 자, 이름 긴데 낯선 거 이런 거 투자하지 마시고 과거에 새로운 기술 상폐됐던 거 저 갑자기 위산이 과다되는 이런 느낌이 새로운 기술이 있는데요. 그때 PE야 주가 수익 비율이 1,700배였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재벌집 막내 아들에 나왔던 그 종목입니다. 이제는 뭐 이름도 바뀌고 저는 그냥 과거의 그 슬픈 기억으로 잊을래요. 그리고 앞으로 본 적 없는 종목은 투자 안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새기면서요. 우리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권 전무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